서울 강북구의 한 오래된 공원. 낡은 폐지 수레 옆에 쭈그려 앉은 노인이 아침 햇살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타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죠. 노인의 이름은 강만수, 65의 나이. 이른 새벽부터 빈 병과 종이박스를 주워 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벤치에 잠시 몸을 뉘었을 뿐인데 공원 순찰을 돌던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에게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폐지 수레를 끌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 또한 아무 기대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은 백화점 경비원 면접일이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초라한 이력서를 품에 안고 그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직원이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강만수는 조심스럽게 이력서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경비원 면접 보러 왔습니다.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고 그 순간 팀장 한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연 팀장은 강만수를 보자마자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력서를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허리라도 성하신 겁니까? 강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는 좀 굽었지만 성실히 하겠습니다. 밥값은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딱 한 달만 봅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자릅니다. 말을 던지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강만수는 백화점 경비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늙고 볼품없는 노인 하나가 경비팀에 들어온다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경비원 박태주는 그를 은근히 무시하며 가장 힘들고 꺼리는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 지하창고 점검까지. 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늘 할아버지, 거기, 아저씨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사관 외교사절단 방문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입구에 걸리고 행사 준비로 전 직원이 분주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화점의 경비팀은 언제나 시끄럽고 분주한 곳입니다. 특히 젊고 혈기왕성한 직원들이 중심이 되는 이곳에서 강만수의 존재는 눈에 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지만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묘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이, 또 저 할배 청소 담당이야? 경비원 박태주는 동료들과 함께 앉아 김밥을 입에 물며 투덜거렸습니다. 제발 좀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나이도 안 맞고 감각도 없고. 옆에 앉은 이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팀장도 그냥 형식적으로 뽑은 거지. 곧 정리될 거야. 그 말들이 전부 들렸지만 강만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구석에 앉아 싸운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퇴근 시간엔 폐지 수레를 다시 끌고 집 대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이라 불릴 만한 곳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백화점 고객 대기실에 변기물이 넘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는 그 상황에서 박태주는 슬쩍 한 팀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럴 땐 경력 많으신 분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도연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강씨. 이번에도 좀 부탁합시다.
진한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 안. 강만수는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젊은 경비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저런 건 알아서 좀 사양하지. 에휴.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묵히 고요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 VIP 행사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경비팀도 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총책임을 맡은 서미경 부지점장은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 사절단이 오십니다. 통역사도 함께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실수 없이 움직여주세요. 박태주는 재빠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로비 보안 맡겠습니다. 행사장 동선은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한도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대원이 젊고 머리도 좋으니까. 대신 절대 실수 없어야 해. 그러면서 강만수에게는 강 씨는 지하 주차장 후문 통제나 맡으세요. 거긴 별일 없을 테니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강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주차장 뒤편 조명도 어둑한 공간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굽은 허리, 무거운 발걸음. 그의 등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폐문 후 혼자 로비 청소를 하던 강만수는 행사용 플래카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은근히 테이프를 찾아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이 백화점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을 결정적인 전환점이 말입니다. 이른 아침 백화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미국 대사관의 외교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고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입구엔 화려한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행사 안내 데스크에는 각국 국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경비팀도 분주했습니다. 박태주는 로비 입구를 맡으며 무전기를 손에 쥐고 신경을 곤두세웠고 한도연 팀장은 모든 동선을 확인하며 직원들을 재촉했습니다. 정장 단정하게. 외국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 허둥대지 마. 그러나 강만수는 여전히 지하 주차장 한쪽,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후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차량 하나 없는 조용한 공간. 그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무전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화점 로비에서 이상한 기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행사 담당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미경 부지점장이 급히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통역사, 통역사 어디 갔어요? 지금 도착 예정인데 통역사는 왜 안 보여요? 무전기 너머로 들린 직원의 답변. 죄송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이 방금. 급성 맹장염이라네요. 현장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외교사절단은 예정 시간보다 10분 이르게 도착할 예정이었고 그들을 맞이할 통역사도 백업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미경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대사관 측과 약속한 발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란 말이야? 박태주는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제가 영어 조금 하는데 시도라도 해볼까요? 한도연이 망설이는 사이 로비 입구로 대형 SUV 차량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리고 곧 외교사절단 대표가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로비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외국 손님들의 표정에는 점점 불쾌함이 번져갔습니다. 대표로 보이는 인물이 입을 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박태주는 멋쩍은 웃음으로 소리 슬로우 플리즈 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한도연은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듯 박태준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통역은커녕 단어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뚫고 누군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하 후문에 있던 강만수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로비 중심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누구보다 초라한 복장, 굽은 허리, 깊은 주름. 그는 고요히 외교사절단 대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군인처럼 단정한 자세로 또렷한 발음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굿모닝, 젠털르민. I apologize for the unexpected confusion. Please allow me to assist you today. 그 순간 로비는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태준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서미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외교사절단 대표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만수는 유창한 영어로 질문의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했고 어휘는 정확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속 백화점의 천덕꾸러기 노인은 그날 단 하나의 빛나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강만수는 여전히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외교사절단의 대표는 그를 응시하더니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UN 어피셜 인터프러터. 강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 am a former military instructor, WHOS worked with US and UN forces. I can assure you of accurate communication. 그 순간 사절단 대표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의심의 눈빛에서 신뢰로. 그는 곧 강만수와 악수를 청했고 옆에 있던 경호원들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도연 팀장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다 서미경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양반 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서미경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 경비원으로 들어왔는데. 한편 박태준은 뒷걸음질치며 땀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비웃던 노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에 당황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만수는 손짓으로 사절단을 행사장으로 안내하며 Let me guide you to the conference hall. WEV 프리패드 러프레슈먼츠 언드 싱유러티 브리핑즈 인 어드밴스 라고 말했고 통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사절단은 그의 안내에 따라 움직였고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그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행사장이 위치한 백화점 7층 VIP 라운지 앞에서 강만수는 입구를 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This way, please. I'll be standing by during your session for any further assistance. 사절단 대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YOUV saved us today. Thank you. 그날 오후 백화점 전체가 뒤숭숭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경비노인의 정체가 뭐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로비 CCTV를 통해 그의 통역 장면을 확인한 본사 관계자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서미경 부지점장은 조용히 그를 불러 따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VIP 라운지 안조용한 공간, 서미경은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강만수는 한참을 머무시다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엔 군인이었죠. 군인이라뇨? 혹시 통역병이셨나요? 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파병을 다녔습니다. 훈련소에서 교관으로 있었고 미군과 합동작전을 진행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차분한 어조와 담담한 눈빛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임원회의에서 강만수의 활약은 정식 보고되었고 지점장은 어떻게 이런 인물이 우리 경비팀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한도연 팀장은 땀을 훔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서미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런 주목을 원치 않았습니다. 강만수는 다시 지하 후문으로 내려가 묵묵히 다음날의 경비일지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날부터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만수 경비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백화점 행사 이후 직원들 사이에선 경비원 강만수 이야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내렸습니다. 매장 안 어디를 가든 그분 영어 진짜 유창하던데 통역사보다 더 전문적이었어. 혹시 CIA 출신 아니야? 농담 반 진담 반의 추측이 떠돌았지만 정작 강만수 본인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서미경 부지점장은 그가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직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 말이죠. 며칠 뒤 서미경은 백화점 본사 인사팀을 통해 강만수의 입사 당시 제출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략한 이력서에는 군 복무 이력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입사 전 제출한 신원조회 서류를 통해 뜻밖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방부 훈련자문관, UN 평화유지군 기술고문, 전역 계급 대령.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말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서미경은 곧장 강만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희 행사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서미경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군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는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시작해서 후에는 유엔의 요청으로 해외 파병을 다녔습니다. 그럼 그날 말씀하신 미군 훈련은 정기적인 연합훈련이었습니다. 파트너 국가였던 미군과 함께 수많은 작전을 준비했고 제가 맡은 건 상황 대응 전략과 현장 훈련 지도였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미경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멋쩍은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경비원일 뿐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의 겸손함은 오히려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직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박태준조차도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강 선생님,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사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외교사절단 대표가 백화점 측에 공식 감사 서한을 보내왔고 그 편지엔 강만수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스터 캥 맨마이너스 수 has shown exceptional professionalism and linguistic skill. HES not only saved the situation but also reminded us of the value of hidden heroes. 그 문구는 백화점 내부 공지판에 인쇄되어 붙었고 그때부터 직원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칭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팀장 한도연은 속으로 분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노인이 단숨에 주목받게 된 상황이 자존심을 건드렸던 겁니다. 경비원은 그냥 경비원이지. 괜히 분위기 흐려놓는 거 아냐? 그의 독백은 곧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번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백화점 경비실 내부,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조용히 복도 청소를 하던 강만수에게 젊은 경비원 김대리가 머쓱한 듯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여기 물티슈 좀 새로 뒀어요. 이게 손에 자극이 덜하대요. 강만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뒤로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식당에서는 늘 혼자 앉아 밥을 먹던 그에게
동료 경비원들이 자리를 내주었고 퇴근길엔 누군가 슬쩍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존재가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 가장 당황한 이는 박태준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할아버지라 부르며 농락했던 그 입은 지금은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불편한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로비 정문 근처에서 강만수를 마주쳤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몇 번이나 주춤하던 그는 결국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신뢰가 많았죠. 강만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박태준에게 무언의 용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미경 부지점장은 상부로부터 뜻밖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께 보안교육 자문을 요청드릴 수 없을까요? 외부 강연 형식으로라도 경비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강만수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실 안 작은 책상에서 무전기 일지를 정리하던 강만수를 향해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경비팀 대상 보안 교육 같은 걸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식 강의가 아니라 조언이라도 좋습니다. 강만수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입장이 되겠습니까? 전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의 경험은 저희 모두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점심시간 조용히 경비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겪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생생했고 기지, 대응, 침착함, 판단력.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 움직이듯 직원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강의 이후 경비팀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팀장 한도현. 자신이 처음부터 경계하던 노인이 점점 중심인물로 떠오르자 그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고 맙니다. 군대 좀 갔다 왔다고 다 영웅인가? 통역 좀 했다고 다 박수 받을 일인가? 그의 말은 곧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오고 본사 감사팀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거대한 파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강만수는 백화점으로 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강만수 선생님 되시죠? UN 평화기구 서울 사무소인데요. 이번에 안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을 추천받았습니다. 순간 수화기를 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UN 평화기구. 자신이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던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있던 강만수는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며칠 뒤 그는 초청받은 평화기구 서울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정한 미소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캥, It's been a long time. 임 더렉터 루이스. We met in HAIT, remember? 강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15년 전 IT 재건 작전에서 통역과 작전 자문으로 함께 일했던 루이스 국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현장 대응은 실패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지금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전쟁 후 PTSD 환자 치료, 훈련소 교관 자문, 그리고 국제 포럼 발표까지 포함된 프로젝트입니다. 강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5입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우며 작전 짜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알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젊은 군인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강만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외면해온 세상, 그 세상이 다시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 회의실에선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미경 부지점장, 본사 인사 담당자, 그리고 루이스 국장이 함께 모였습니다. 강만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법. 하지만 이제 제 자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미경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것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모두가 박수쳐야 할 용기입니다. 루이스 국장은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서울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입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 수준이며 추후엔 유엔 본부 자문직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전 이제부터 배운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경비복을 벗어 책상 위에 곱게 개었습니다. 그 복장은 그에게 있어서 결코 부끄러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귀한 교복 같은 것이었죠. 그가 경비실을 떠날 때 모든 직원들이 복도에 나와 그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무 말 없이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깔끔한 유엔 평화기구 서울 사무소. 회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맨 강만수는 책상 위에 놓인 국제안보 세미나 발표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던 컴퓨터 작업도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그의 곁엔 젊은 연구원들과 통역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발표 자료는 준비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리허설 한번 해봅시다. 지난 한 달은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현직 장교와 신참 요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상황이 변수다. 그러나 사람은 원칙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국제평화안보포럼 서울 2025. 그는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개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S백화점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로비에는 수많은 외신 기자들과 각국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강만수가 로비에 들어서자 백화점 직원들은 숨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 부지점장은 두 손을 모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태준도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 오늘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강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잘하고 있나 보군. 박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입니다. 포럼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기조 연설자는 유엔 평화기구 서울자문 강만수 선생님입니다. 수백 쌍의 눈이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강만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때 저는 전장을 누볐고 한때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을 지키고자 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을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은 우레 같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몇몇 외국 대표는 눈시울을 붉혔고 한국 언론은 그를 대한민국의 숨은 보석이라 표현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 그는 옛 동료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경 씨, 식당 이모, 심지어 청소팀 막내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경례는 백화점 건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지난 시간과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늙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들의 집에 이사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직접 뜬 목도리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하루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은 병사였지. 그날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늙었다고 끝은 아니구나. 인생은 참 길면서도 짧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전쟁을 끝낸 참전 용사가 마지막 총을 내려놓는 순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 남은 어느 경비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